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여기 무료방 오시면 리서치방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양질의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들, 분석 자료들 얻어가시면은 분명히 시장을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종목들도 안내드리고 있는데 작년 결산에서 이 상위 종목들 올려놓은 것들이고 무료방 오시면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 예정인데, 자, 일단은 우리 실적들을 먼저 봐야겠죠. 우리 조선 기업들,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좀 사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과한, 너무 이제 반영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계는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들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실적이죠. 실적.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주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결국엔 실적인데 실적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2023년도, 2022년도 적자, 2023년도에는 흑자가 진행이 될 거다. 흑자가 나올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선 반영. 이게 왜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지 4분기 실적을 삼성중공업이 신호탄을 던졌어요. 삼성중공업이 우리 적자 났는데 2020년도에는 흑자 가능할 듯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조선 기업들, 야, 조선 기업들이 드디어 흑자가 나는구나 기다렸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조선 흑자가 나기를 기다렸다. 그럼 이제 매수 적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시중의 자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이고 있어요, 지금. 자,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순매수를 강화를 시키면서, 주가가 뽕 뛰어 올라가요.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야, 그럼 이제는 저점이겠구나. 자, 삼성중공업이 4분기 실적이 적점이 나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겠구나.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적 보면은 우리 4분기, 1분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겠구나. 2분기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가 나겠구나.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우조선해양도 1분기, 4분기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분기에는 흑자가 나겠구나. 2분기에도 흑자가 확대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진작에 3분기부터 흑자가 났는데 흑자가 이제 4분기에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분기, 2분기 충당금 반영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겠죠.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조선 업종들의 전반적으로 지금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은 미리 좀 흑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뭐 성장성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원래 조금 가벼운 기업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통비율이 73% 정도 되고 좀 가볍지는 않지만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2조 5천억 원에 유통비율이 31% 정도 되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리포트를 보면은 성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커버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2023년도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을 예고를 한다. 자, 2022년도 추정 매출이 5조 원대고 2023년도 전망 공시 매출액이 9.4조 원을 상회를 했다. 하나그룹으로 피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상반기 내에 기업 결합 심사 마무리 2조 원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주인도 찾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게 되면은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 매력이 두드러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기업이 어렵다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안 좋은 기업들을 사기보다는 좋아지려는 기업의 바닥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뭐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자, 주인도 찾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 21년 만에 산업은행품을 벗어나 주인 있는 회사가 될 예정이다. 이게 중요하죠. 오너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현대중공업의 합병 시 문제가 되었던 LNG선 독과점 이슈는 결국 발생하지 않아서 기업 결합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거제도 내 경쟁사인 삼성중공업과 비교하여 삼성중공업이 경쟁사죠. 영업현금 흐름 능력이 떨어지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증자, 유상증자 이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평가 상태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LNG선을 만들어본 조선업체고 해외 잠수함 수출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라는 두 분야에 집중하고자 하나그룹과 시너지가 생기기에 충분하다. 자,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에 대한 수익 실현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아니면 시중에 매도를 하느냐 향후 하나그룹의 유상증자로 총 주식수 1억 주가량이 더 늘어난다. 이게 투자 위험 요인이라는 것들이죠. 자, 투자 위험 요인이다. 왜 투자 위험 요인이냐? 1억 주가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해요. 자, 현재 주식수 약 1억 주 중에서 산업은행이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유상증자로 또 이제 산업은행에서 또 넘겨주는 자금이 또 이제 주식수가 있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업을 넘겨주는 게 있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시중에 매도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1억 주가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현재 주식수가 1억 주잖아요. 그럼 2억 주가 되는 겁니다. 2억 주.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이런 것들 좀 봐야겠죠. 보통 이제 기업의 가치를 따지고 볼 때 주식 수에 대비해가지고 주식수 대비해서 1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이걸 가장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통 주식수가 있고 상장 발행 주식수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있고 여기 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또 들고 있는 게 67% 비율이에요. 이제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또 시장에서 야금야금 매도를 할지 삼자 유상증자다 보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죠. 여기서 이 보여줄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 블록딜을 할 가능성들도 있겠죠. 일단 뭐 매각을 또 할 가능성들도 있고 일단은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은 총 1억 주 중에서 1억 주 가량이 2억 주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억 주 가량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2억 주 가량으로. 단기 순이익을 이번 연도는 일단은 적자가 예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2023년도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 수준에서 1주당 순이익이 1734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2배가량이 늘어나면은 1주당 순이익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2배로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총 이제 800원 수준들. 자,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식수 있잖아요. 여기 곱하기 2 정도 해가지고 이 주식수를 가지고 여기 이 단기 순이익에서 이 정도 주식수를 단기 순이익 1861억에서 자, 일단 주식수 여기 이걸 좀 복사를 좀 해놓고 1861억 1000억 원 1000억 원에서 여기서 이거 주식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나눠주면은 자 867원이 되죠. 제가 절반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했으면은 1734원에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1주당 순이익이 867원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가지고 있던 보유 주식수 구주라고 할 수 있죠. 구주를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구주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구주잖아요.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은 구주를 좀 정리를 하고 정리한 걸로 유상증자를 좀 갈아타는 거의 뭐 1주당 1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억 주에서 1억 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수 없는 하나그룹의 제3자 유상증자가 될 거기 때문에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1주당 이 순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1734원이랑 867원이랑 여기에서 PER 한번 둘 다 구해봐야겠죠. 23,500원에서 1734원 대입해보면 지금 11배 수준들. 지금 2023년도 PER 대비해가지고 PER이 13배 수준들. 주가가 올라도 13배 수준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23,500원에서 867원 대입을 하면은 27배라는 겁니다. 27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확장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차익 실현 매물들 확인을 한 다음에 슬슬 그때 되면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주식수가 조금 이제 동기화 되고 난 다음에는 재접근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치에 대한 주식수를 연동을 시켜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본 거예요.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 정도 수준에 되어 있느냐. 지금은 아직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은 주가, 조금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유상자가 소식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얼마에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그룹에 좀 양도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면 괜찮겠지만 그건 이제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주가 조정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요인들이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은 같이 함께 참고를 해두시는 것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다양한 자료들 여기 무료방에 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